빅툼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온갖 음모론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재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은 중증화를 막을 뿐이지 감염을 막지는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자체가 중증화뿐만이 아니라 감염 자체도 막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때가 있는 것처럼 다른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100%가 아닐 뿐인 겁니다. 이건 연구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회사에서 권장하는 횟수를 다 맞고 2주가 지나고 나면 접종 완료라고 보고 접종 완료자가 감염이 되면 그걸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접종 완료자 비율은 55.5%고 1차 접종까지만 맞았거나 2차 접종까지 맞았지만 2주가 되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44.5%인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집단 중에 접종 완료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전체 감염자의 20% 정도가 접종 완료자 중에서 나왔고 80% 정도는 접종 완료가 안 된 사람 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가 안 된 사람은 접종 완료가 된 사람에 비해 4.5배 정도 코로나에 잘 걸린다는 말이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10명이 코로나에 걸릴 때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2명 정도만 감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80% 정도 방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수치죠. 그런데 여기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 중에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2차 백신까지 맞았지만 2주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조군에도 백신의 효과를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제 감염 예방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백신은 중증화만 막는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 자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독감의 치명률보다 낮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틀렸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보면 노인분들을 빼고 젊은 사람들의 치명률을 인플루엔자의 치명률과 비교합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코로나가 젊고 기저질환 없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면 인플루엔자도 젊고 기저질환 없는 사람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맞는 겁니다. 인플루엔자 데이터는 노인을 포함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코로나는 노인을 뺀 데이터를 가져오고 둘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코로나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둘 다 해서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에 대한 치명률을 비교하면 아직도 코로나 쪽이 한참 높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높았는데 아마도 백신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백신에는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백신의 중증화를 막는 효과 때문에 사망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변이 때문에 독성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시기상으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코로나 백신처럼 전 국민한테 빡세게 넣어주면 당연히 인플루엔자 치명률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엔자 치명률이랑 코로나 치명률을 비교하면서 코로나가 인플루엔자보다 덜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아닌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치명률이 막 2자리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덜 치명적인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가 초반에 비해서 치명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은 팩트가 맞지만 아직도 독감과 비교했을 때는 더 치명적인 감염병인 것도 팩트가 맞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백신을 맞고 나서 주기가 불안정해졌다거나 증상이 심해졌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백신 특이적인 반응이 아니더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 발생하는 통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식욕이 늘었다, 이런 것도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백신을 맞고 열이 나면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많아져서 많이 먹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설사, 접종 부위의 통증, 이런 것들은 실제 부작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면 우리 신체의 상태가 통상적인 상태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가지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부작용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심각한 부작용들의 경우는 메커니즘상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서 무조건 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거나 무조건 다 백신 때문이라고 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언론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 같은 문제도 다 백신 부작용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도 그냥 백신 부작용이 아니다 하고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연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누가 백신 부작용을 당했고 누가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부항을 뜨면 백신을 빼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코로나 백신은 보통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하는데 말 그대로 근육 주사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뽑아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항을 뜰 때 근육층까지 찔러서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항을 뜬다고
한다고 들어갔던 백신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부항을 뜨는 자리보다 백신은 훨씬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항으로는 백신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백신에 무슨 자석에 붙는 성분이 있어서 백신 맞은 자리에 자석이 붙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이건 해보면 되는 거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백신 맞은 사람한테서 블루투스가 잡힌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블루투스 장비를 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잡히는 것 뿐이지 사람한테서 블루투스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빌 게이츠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정신을 조종하는 특허를 냈다, 빌 게이츠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생체 에너지로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중증화를 막아주는 것뿐 아니라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치명률이 처음보다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인플루엔자보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것도 맞습니다. 백신 부작용들의 경우는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포함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까지도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백신 관련 괴담들은 완전히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